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리 응용 문제 중에서 계승자 부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선의순회, 중의순회, 후의순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만들어 놓은 트리를 가지고서 어떻게 방문을 할 거냐, 어떻게 탐색을 할 거냐에 대한 방법론이 크게 세 가지가 있었고, 선의, 중의, 후의 이외에도 레벨 오더라고 하는 레벨 순회도 있긴 했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는 선의 순회, 중의 순회, 후의 순회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선의 순회 계승자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이진 트리의 선의 순회에서 부의 직후에 방문되는 노드를 의미합니다. 즉, 노드 i의 선의순환 계승자는 무엇입니까? 라는 문제를 주어지면요. i 노드 다음에 방문하는 선의순회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 해당이 됩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갑자기 헷갈리시죠? 자, 교수님 이렇게 선의순회, 이렇게 중의순회, 이렇게 후의순회에 대한 요 트리의 결과값을 적어뒀어요. 해보시죠. 선의순회는 모든 방문을 요 얘기를 먼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죠,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그 트리에 대한 방문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트리의 각 노드는요, 우리가 모두 3번 방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3번이냐면요. 이렇게 왼쪽으로 타고 내려가면서 한번 방문하고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그 노드를 방문하고요.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오른쪽에서 이렇게 노드를 방문합니다. 지금 요 노드를 기준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봤지만 사실 요 노드, 요 노드, 요 노드 모두 마찬가지예요. 요 녀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요. 요렇게 거쳐서 L, 내려갔다 올라가면서 B, 내려갔다 다시 오른쪽으로 올라가면서 R, 이렇게 하면서 총 이 녀석도 3번을 통과하게 되어 있죠. 즉, 선의순회는 방문하자마자 L 이라고 하는 그 노드를 지나치는 방문할 때 그 노드 안에 있는 데이터를 순회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중의 순회는 B 타이밍에 그리고 후의 순회는 R 타이밍에 각각 노드를 방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A 선의 순회를 해보면 A, B, D, E, H, I 다 방문했으니까 쭉 올라가서 다음 C, F, G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I 다음으로 방문하는 선의순회 계승자는 짠! C에 해당이 되겠죠? A의 중위순회 계승자는 어떨까요? 자, 먼저 중위순회 계승자란 이진 트리의 중위순회에서 현재 노드 V 직후에 방문되는 노드를 말합니다. 즉, A 노드의 중위순회 계승자를 물어볼 때에는 중위순회를 하는데 A 노드 다음에 나오는 순회 대상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살펴보시면 어때요? A 다음은 F죠? 이렇게 F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후위순회 계승자라는요. 이진 트리의 후위순회에서 현재 V 직후에 방문되는 노드를 말을 합니다. 노드 C의 후위순회 계승자는 누구죠? 여기 C죠? C 다음은 A겠죠? 요렇게 이쪽 교수님이 미리 계산해 놓은 것을 참고하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이미 익숙하시면 살펴보셔도 돼요. 쭉 후위순회니까 D, H, I,
올라가면서 E, 올라가면서 B,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쭉 타고 내려가서 F, 그러니까 EOF 올라가고 G하고 다시 올라가면서 C, 다시 올라가면서 A.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총 3가지의 방문 L, B, R 중에서 R번째 올라가는 방향으로 결정 짓는다. 그래서 C 다음에 결정은 A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특정 계승자를 찾는 문제를 어떻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노드 i의 선의순의 계승자는 누굽니까? 라고 교수님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먼저 i라고 하는 문자를 가지고 있는 노드의 주소를 받아와서 이 노드를 중심으로 선의순회를 시작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프리오더 석세스 v1 지금 받아온 i 노드의 주소값을 넘겼어요. 그러면 바로 우리는 리턴 값을 통해서 다음번 선의순회 계승자가 누군지에 대한 printf를 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find id로 노드 A 다음에, 그러니까 현재 A 노드가 어느 이 A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이 노드의 주소값을 받아오고 그 주소값을 중심으로 중위순회를 시작하죠. 마찬가지로 다음 마지막은 노드 C라고 하는 녀석의 주소값을 받아온 다음에 그 녀석을 기준으로 후위순회를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교수님 프로그램을 해뒀습니다. 자, 근데요. 그럼 우리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녀석이 트리 빌드는 봤고 find i도 많이 봤어요. 프리오더 석세스, 인오더 석세스, 포스트 오더 석세스를 처음 봤네요. 자, 이렇게 지금 프리오더 석세스와 인오더 석세스, 포스트 오더 석세스, 인오더 석세스를 교수님이 의사 코드를 준비해 놨습니다. 이 의사 코드를 보시고 교수님이랑 한번 교수님 이대로 지금 짠 거거든요. 볼게요. 프리오더 석세스인데 인풋도 현재 V노드고 아웃풋 노드는 뭐겠어요? 다음번에 나의 선의순의 계승자의 값을 담고 있는 주소값. 선의순의 계승자 노드의 주소를 넘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역시나 트리오더 이렇게 포인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의사코드랑 같죠? 살펴볼게요. 만약 is internal이냐, 그러니까 즉 넘어온 V노드가 내부 노드니? 라고 묻고 내부 노드이면 left child, 즉 방금 넘어온 V노드의 left child를 리턴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 내부 노드가 아닌 외부 노드일 경우에는 이제 P, 임시 변수 P의 V노드의 부모 주소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트리 노드의 P는 parent V라고 하죠. 그리고 while문을 돌아요. 이렇게 while left child가 즉 부모의 left child가 자기 자신이니? 라고 물어보고요. 그렇지 않아 라고 대답을 하게 되면 먼저 그게 혹시 루트니? 라고 물어봅니다. 루트야 하면은 invalid node exception을 요와 같이 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V에 P를 대입하고 P에는 P의 parent를 대입합니다. 이렇게 while문을 끝나고 나서 right child P를 리턴하네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inOrder, postOrder도요. 지금 교수님 이 의사 코드를 동일하게 프로그래밍 해뒀습니다. 먼저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죠? 네, 우리가 의사 코드를 통해서 얼마든지 쉽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방금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어찌하여 선의순의 계승자가 이와 같은 의사 코드를 작성하게 되었는지를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케이스 1은 이렇습니다. V가 내부 노드이고 왼쪽 탐색이 남은 경우인 거죠. 어떤 케이스가 V 노드가 내부 노드이고 왼쪽 탐색이 남은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B, C, 그러니까 이렇게 V로 프리오더 석세스 V가 들어올 때 요 V 노드로 들어오는 녀석이 만약에 B나 C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때요? 그렇죠.
요 B 노드는 당연히 왼쪽 노드 D의 주소값을 리턴해주면 돼요. C 역시 F라고 하는 왼쪽 자식 노드를 리턴해주면 되겠죠? 네. 그 이유는 당연히 선의순회라고 하는 것이 왼쪽에서 방문하는 노드 순서대로, 이게 중요하죠? 왼쪽에서 내려가는 순서대로 그 노드를 직접 방문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다 방문, 지나가다 방문. 무조건 왼쪽에서 내려가자마자, 왼쪽으로 내려가자마자 방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B 다음에는 D고요. C 다음에는 F에 해당이 됩니까? 이렇게 이 부분으로 끝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내부 노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외부 노드예요. 뭐 D다. 오늘 우리 D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D면 이렇게 외부 노드이나 본인의 부모 노드의 오른쪽 자식 탐색이 남은 경우에 해당이 돼요. 혹은 또 다른 케이스는 뭐죠? 네, 이렇게 F와 같이, 즉 F의 부모 노드의 오른쪽 자식이 그 아래에 탐색해야 될 게 없어요. 그냥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가 2, 케이스 3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먼저 살펴볼게요. 케이스 2의 경우는 while문을 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외부 노드이고 본인의 오른쪽, 즉 형제 노드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바로 방문해서 요 녀석을 수대하면 되기 때문이에요. 답은 2죠. D 다음에는 2니까요. 자, 그래서 살펴볼게요. 먼저 V가 본인 D였는데 D의 부모 P는 B죠. 그 다음 while문이네요. 부모 노드 B의 레프트 차일드가 이게 본인과 같지 않으면 while문에 들어가고 같으면 바로 4번 리턴을 해요. 네, 그렇죠. 이런 경우 자기 자신이 자신 부모의 왼쪽 노드인 경우는 바로 오른쪽 차일드, 부모의 오른쪽 차일드니까 어떻게 돼요? 2라고 하는 녀석을 리턴해 주세요 라고 해당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이렇게 while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이런 상황이 되겠죠. i노드를 한번 봅시다. 즉, 이 i노드는 외부 노드이고 이미 오른쪽 자식이에요. 그래서 탐색이 이미 다 끝난 상황이니까 계속 부모를 따라가다가 어디까지 올라가요? 오른쪽 탐색이 남은 부모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지금 i의 경우는 요 A 노드를 중심으로 왼쪽 자식 노드만 다 탐색을 한 거고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계속 쭉쭉 올립니다. 여기 left child P가 V와 같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구문의 이 while문은요, 결국 내가 이렇게 이 부모가 내가 계속 왼쪽에 있을 때까지, 그러면서 동시에 이 오른쪽에 여분이 남았을 때까지 거꾸로 올라가는 겁니다. 살펴볼게요. 먼저 지금 V가 I고 인터널이 아니니까 다음 두 번째 줄로 내려와서 P는 V의 페런츠를 담죠? 그러니까 지금 P는 2입니다. P의 레프트 차일드가 V냐고 물었는데 아니죠? P의 레프트 차일드는 H고 V 자신은 I니까 다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지금 P가 루트니?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V가 P를 담고, 즉 이제는 E가 V가 되고 B가 페런츠가 된 겁니다.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또 while문을 돌아서 물어보죠. P가 지금 B인데 이거의 left child가 얘랑 같니? 그렇지 않죠. 왜냐면 E는 B의 오른쪽 노드니까요. 그 다음 또 업데이트 하죠. V는 P로, 그리고 P는 P의 페런트로 하니까 이제 이게 A가 P, 얘가 B예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어때요? while문 안에 있는 left child, P의 left child가 B니라고 물었더니 맞네요. 그러니까 while문 빠져나오고
동시에 리턴 값은 요 A의 오른쪽 노드인 C를 리턴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탐색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녀석을 while문을 돌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을 리턴하면 되는 겁니다. 자, 포스트오더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죠. 포스트오더는 오른쪽에서 올라가는 녀석이에요. LBR 중에서 R 케이스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후위 순위에서 루트는 최종인데 예를 들어서 교수님이 A 노드의 후위 순의 계승자를 찾아주세요 라고 질문을 했다면 바로 invalid node exception을 내야 됩니다. 왜냐고요? 요 트리에 후위 순위 탐색을 하게 되면 A를 맨 마지막으로 방문하기 때문에 더 이상 A 다음에 방문할 후위 순위 계승자는 없는 거죠. 자, A가 아닌 다른 상황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케이스를 몇 개 나눠놨는데 3번 케이스에서 리턴이 들어가는 케이스들은 G나 E에 해당이 돼요. 어떤 케이스냐? 오른쪽 노드예요, 둘 다. 그쵸? 오른쪽 노드. 지금도 살펴볼게요. 자, 이게 V고 이제 루트라고 물어봤을 때 루트가 아니니까 다음으로 넘어오게 되고요. 이 녀석의 P는 B죠. 그래서 P, 얘가 V에 해당이 돼요. 만약 P의 오른쪽 child가 V랑 같니라고 물어보니까 같죠. 이게 P고 이게 V니까요. 그러자마자 바로 B를 리턴합니다. 그쵸? 그 소리는 뭐예요? 이렇게 A, B, D, E, F, I로 이루어진 트리가 있을 때 이 녀석, E라고 하는 노드의 후위순의 계승자는 B라는 소리겠죠.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후위순에는 오른쪽에서 위로 올라갈 때 방문하는 거라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쭉 내려갔습니다. 왼쪽 쭉 내려가니까 방문 아무도 안 했고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면서 D, B 아니고 쭉 다시 내려가서 H 끝나고 올라가면서 H 하고 올라가면서 I, 오른쪽으로 올라가면서 E, 오른쪽으로 올라가면서 B. 어때요? 그쵸? 그러니까 E 다음에 오른쪽으로 올라가면서 B는 이렇게 지금 요 세 번째 구분에 걸린 겁니다. 다음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이제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노드인 케이스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어요. 왼쪽 D와 F와 있을 때 차이는 뭐죠? F는 오른쪽 형제 노드가 익스터널인 케이스예요. D의 오른쪽 형제 노드 E는 인터널이니까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요 오른쪽 노드 같은 경우에는 G와 E의 경우는 오른쪽 형제 노드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관계없이 모두 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하면 돼요. 항상 트리는 왼쪽 방문 다음 오른쪽이다 보니까 왼쪽 노드를 기준으로 생각할 때 좀 더 케이스 고려해야 될 게 많습니다. 자, 보시죠. F노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F노드까지 왔어요. 자, 루트 아니고요. F노드의 부모는 C고요. 물어보죠. C의 오른쪽 차일드는 G인데 자기 자신과 같니? 라고 물었더니 안 같죠. 그래서 내려와요. 지금 얘가 V고 지금 얘가 P인데 V는 어떻게 하래요? 오른쪽 차일드 G로 변경하래요. 그래서 이게 P, 이게 V예요. 만일 지금 현재 V가 external이 아니라면 이란 뜻이고요. 이건 external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return V. 그래서 요 G 노드의 주소값이 리턴되면서 포스트 오더 석세스를 끝내게 되죠. 자, F 노드 다음 후위순의 계승자는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결국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는 녀석
G에 해당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케이스는 G에 해당이 되고요. 이제 노드 D를 한번 볼게요. 노드 D. 노드 D에 이게 지금 어떤 형식이냐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살펴봤을 때 D는 루트 아니고 D가 V 그리고 분모 노드 P는 B예요. B의 right child E가 V와 같니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니까 4번으로 넘어가고요. V는 right child로 바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B가 P, E가 V입니다. 근데 아까 F노드와 달리 차이가 뭐죠? 그렇죠. 넘어왔는데 이 2가요. 이스터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while문을 돌아요? V가 이스터널을 만날 때까지 도는데 계속 갱신하는 V는 V의 left child를 V라고 계속 떨어뜨리네요. 그러니까 2의 left child H를 V에 담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P는 여기 있고 V는 지금 현재 여기 H에 있어요. 이 H는 어떻습니까? 물어보죠. 이거 익스터널인가요? 네, 익스터널이네요. 그러니까 그냥 while문 빠져나와서 V로 H를 리턴하면 됩니다. 즉, 이 소리는 뭐죠? D라고 하는 노드의 후이순의 계승자는 누구다? H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D는 이렇게 올라가서 쭉 내리고 다시 이제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는 H, 올라가는 I, 올라가는 E, 올라가는 B. 좀 더 쉽게 생각하고 싶으시면 노드, 요 익스터널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널 노드 2개가 있다고 이렇게 파란색 박스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생각했을 때 L 내려가고 다시 요 익스터널 널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L을 거쳐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맨 마지막 노드에 도대체 어떻게 이게 브랜치와 라이트 방향이 존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려움이 조금 해소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노드는 이제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B 브랜치에 해당이 되죠. 즉, 예를 들면 A, B, D, E 넘어갈 때 D에서 B를 거쳐 E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브랜치, 아래에서 위로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해당하는 겁니다. 교수님이 또 케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노드를 나눠놨어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이 B, C, E라고 하는 케이스 그리고 익스터널 노드인 D, F, H 그리고 I, G를 교수님이 나눠놓은 대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결국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각 노드의 케이스마다 어떤 A라는 케이스, B라는 케이스를 나눠놓고 문제를 풀게 되거든요. 즉, 여기는 지금 인터널인 케이스, 인터널 노드가 처리되어야 되는 구문에 해당이 되고 아랫부분은 이제 익스터널 노드가 처리되어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도 D, F, H와 같이 왼쪽 노드에 있는 녀석이 있고 I, G와 같이 오른쪽 노드에 있는 녀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눠서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이 교수님과 같이 계승자, 선의순의 계승자와 중의순의 계승자, 그리고 후의순의 계승자에 대한 코딩 방법을 알아봤어요. 지금 교수님 보시면 이대로 find id 하고 프리오더 석세스, 인오더 석세스, 포스트오더 석세스를 지금 해놨는데 실제로 요 답이 나오는지 볼까요? CFA가 자, 여러분들은 그냥 F5 누르시면 되고 교수님은 컴파일 먼저 할게요. 그리고 실행하시면 뭔가 다른 코드가 컴파일 된 것 같은데 저장 다시 한번 하고 네, 돼요. 지금 CFA라고 나왔죠? 자, CFA 각각 노드 i의 선의순의 계승자를 출력하고 그 다음에 노드 a의 중의순의 계승자를 출력하고 그 다음 노드 c의 후의순의 계승자를 출력하도록 하는 코드를 교수님이랑 지금 같이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여러분이 조심하실 점은 이 베이스를 가져오실 때 어떤 베이스가 필요하냐면 지금 중간중간에 여기 보시면 parent라는 게 있어요. 즉, 이 parent가 존재한다는 뜻은 내 노드를 중심으로 레프트, 라이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죠. 자, 교수님이랑 같이 그림 그려볼게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레프트, 이렇게 라이트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부모 노드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노드를 기준으로 한 루트가 존재된다는 거죠. 이렇게 부모 노드, 루트. 이제 왼쪽, 오른쪽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드로잉 지우기 이렇게 루트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금 상황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 상황, 이 예제는 우리 교수님이랑 같이 이미 실습할 때 같이 했던 예제들이고요. 교수님 그 예제 그대로 갔다가 포스트 오더 석세스, 인오더 석세스, 프리 오더 석세스만 추가한 상황인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여러분도 교수님과 같이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계승자라고 하는 트리의 응용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